이 신호를 미리 알았다면 어쩌면 마지막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3년 전 겨울, 제게 오랜 인연이 있던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 할아버지, 81세, 언제나 정갈한 셔츠에 옅은 미소를 띠시던 분이었죠. 매주 마을 도서관에서 손자에게 읽어줄 책을 빌려가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책을 빌리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라도 걸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소식이 없었죠. 결국 한 달 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다고요. 사인은 단순히 노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 있던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단 거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지 슬픈 추억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 어르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닿을 수 있는 노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뿐 아니라 주위 어르신의 삶을 10년은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 지혜구나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나눔이 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미묘한 경고. 미국 노인의학회는 노년기 말기 징후는 때론 혈압보다, 검진보다 일상에서의 미묘한 변화로 먼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매일 하시던 아침 산책을 중단하셨습니다. 겨울이라 그렇겠지라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부터 무기력증과 식욕 저하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생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건 노년의 흔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 해를 보낼 수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식사량의 감소 또는 음식에 대한 무관심. 요즘엔 입맛이 없네. 그냥 밥 말고 물만 마셔도 괜찮아. 박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장 즐겨 드시던 건 직접 담근 깍두기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이거 진짜 맛있어 하시던 그분이 마지막 몇 주간은 거의 손도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처럼 노인의 식사량이 갑자기 줄거나 좋아하던 음식에도 무관심해지는 현상은 노화가 아닌 심리적 또는 생리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은 65세 이상 노인의 체중 5% 이상 감소는 6개월 내 사망률을 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나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로 인한 무기력한 증상입니다. 둘 미각과 후각의 감퇴입니다. 3. 삼킴 기능의 변화. 4. 치아 문제로 인한 씹는 불편감. 특히 씹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기거나 거친 음식을 피하게 되고 점점 부드럽고 단 음식만 찾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과 영양소가 부족해지며 근감소와 면역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 구독자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식사량이 확 줄었어요. 밥보단 과일만 조금 드시고 고기는 아예 안 드세요.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조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노인의 식사량 변화는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울, 통증, 인지 저하 같은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줄인 어르신을 혼내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왜 입맛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꼭 함께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밤잠을 자주 깨고 새벽에 멍하니 깨어있는 경우. 새벽 3시에 깨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앉아만 있었죠. 이런 말씀 혹시 주변 어르신에게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막 밤에 잠을 자주 깨는 어르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막 수면의 질은 노인의 삶의 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0세 이상 노인의 수면 문제는 치매, 우울,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밤에 자꾸 깨.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져. 그리고 다시는 잠이 안 와. 그 시기부터 평소 활발했던 활동들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계시고 낮잠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날이 늘었죠. 밤에 깨는 횟수 3회 이상이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정신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야간 수면 중 3회 이상 각성하는 노인의 경우 1년 내 인지기능 저하 확률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여성 김 씨는 불면이 심해져 수면제에 의존하다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우울증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멍하니 깨어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단지 나이 들어 잠이 줄었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밤은 외로움과 불안 또는 뇌 건강의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2, 3시 반복되는 각성으로 이유 없이 일찍 일어나고 낮 시간에는 졸림과 무기력이 나타나며 수면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현상. 이런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신호,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아버지는 요즘 말씀이 없으셔. 예전엔 밥상에서 농담도 던지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혼잣말도 하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만 계셔. 이런 변화를 나이 들어 조용해진 거겠지 하고 넘기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노인의 심리적 혹은 신경학적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요. 말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말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우울증, 치매, 사회적 고립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생전에 마을의 인기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인사하고 손주가 오는 날엔 한참을 웃으면서 장난도 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을 보시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런 상태를 감정 무감동이라 부르며 우울증, 초기 알츠하이머병 혹은 경도 인지장애의 주요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가족만이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말이 줄고 웃음이 줄고 눈빛이 흐릿해질 때 그 변화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으론 절박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일부러 이런저런 말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래 응 말고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라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 대화의 참여도가 감소하며 웃음, 놀람, 슬픔의 감정 반응이 둔화되거나 텔레비전 신문에도 무관심하고 무표정과 대답의 단순화가 보일 때 이럴 땐 조용히 곁에서 함께 있어 주세요. 질문보다는 이야기해 주세요.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따뜻한 관심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 신호 외출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려는 경향. 추워서 나가기가 싫네. 사람 많은 데는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 이런 말, 단순히 계절 탓이나 나이 탓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철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무기력한 자신이 싫은 겁니다. 박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노인회 모임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라며 웃으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사망 소식이 늘어나고 자신의 건강도 눈에 띄게 떨어지자 조금씩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한 거죠. 관계의 단절은 생명력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7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주 2회 이하로 줄어든 경우 사망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고 말을 하지 않게 되며 생각할 이유조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외출을 꺼리는 노인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불러주지 않으면 다시는 나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80대 고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지혜님의 사연입니다. 예전엔 꼭 외출할 땐 립스틱 바르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이불 속에만 계세요. 나가자고 해도 귀찮다는 말만 하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밖에 나가봤자 누가 날 기다리겠니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단순한 사회활동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증거입니다. 외출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전화나 메시지에 무관심하며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계속 미루고 외모나 복장 관리에 소홀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냥 혼자가 편해라는 말을 자주 하신다면 그건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익숙해진 것이지 혼자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 집안 정리에 무관심해지고 위생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방이 조금 지저분하네. 나중에 정리해야지 귀찮아서 그냥 뒀어. 박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 늘 정갈하던 그댁엔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신문지가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고 씻지 않은 그릇이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셔츠엔 먼지가 앉아 있었죠. 깨끗하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무기력해지셨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마지막 신호를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드셨으니 정리도 힘들고 귀찮은 거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의 질서를 유지할 힘이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리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방치된 공간은 방치된 마음의 거울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생활공간의 위생 및 질서도는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 인지 저하, 질병 회복력 저하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한 독거노인 지원봉사자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요. 입구에 쓰레기 봉투가 3주째 그대로 있었어요. 씻지도 않으셨고 드시는 건 빵 하나뿐. 그분은 이제는 정리할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공간은 곧 마음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삶의 동기, 희망, 감정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쓰레기나 물건 쌓아두기, 위생관리 소홀 목욕, 의복, 칫솔 등 집안 조명, 커튼 닫은 채 생활을 하거나 창문 환기안하고 눅눅한 공기 속에 지내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하고 꾸짖지 마시고 같이 정리해 볼까요? 하며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 신호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입니다. 변화의 신호는 끝이 아니라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실천하면 어르신의 마지막 해는 10년 후로도 미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노인의학회에서 강조한 노년의 활력을 지키는 5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하나, 작은 걷기 하나로 생명력을 지키세요. 매일 10분만 걸어도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활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엄마, 여기 새로 생긴 꽃집 구경 가자. 장소보다 목적이 있는 걷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 하루 2번 이상 대화를 나누세요. 말을 잃으면 생각도 줄어듭니다. 아침 인사,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 단 5분의 대화라도 인지력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이 뉴스 봤어요? 같은 가벼운 화제로 시작하세요.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셋,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함께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는 몸의 리듬을 다시 찾게 합니다. 같이 먹는 식사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팁은 주 1회라도 가족 식사 시간을 정해보세요. 어르신은 식사보다 함께 반응하십니다. 네,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구역만 주세요. 지저분한 공간 전체를 바꾸긴 어렵지만 작은 공간 하나를 어르신이 책임지게 하면 삶에 다시 목적이 생깁니다. 여기 작은 책꽂이 아버지 전용 구역으로 해드릴게요. 자율성과 역할감은 노년의 정서 건강의 핵심입니다. 5,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엄마, 아버지도 좋지만 정자 씨, 오늘 기분 어떠세요? 김영수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분은 다시 한 사람이 됩니다. 어르신이 예전에 하던 직업, 역할을 함께 불러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요리 선생님, 오늘 뭐 해 드실래요? 노인의 마지막 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가 그분의 시간을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10분 걷기, 5분 대화, 함께 식사, 작은 정리, 이름 부르기. 그분의 마지막 해는 그렇게 멈췄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84세 이정순 어르신. 홀로 지낸 지 3년째 되던 해, 딸이 보낸 문자 한 통에 그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같이 나물 캐러 가요. 예전에 엄마가 해준 그 냉이 된장국 먹고 싶어요. 처음엔 됐어. 귀찮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매주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갔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방 한쪽의 작은 화분 하나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입술에 연분홍 립스틱을 바르셨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웬 화장이에요? 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말 걸고 싶어서 그래. 그날 어르신은 다시 여성으로, 엄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 정순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합창단에도 등록하셨고 손주에게 줄 김치며 반찬도 손수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순 어르신의 건강검진 결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뼈도 튼튼하고 우울증 징후도 없으세요. 솔직히 몇 년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시간은 다시 살아났고 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보낼 수 있도록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순 어르신이 다시 봄을 맞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마지막 신호. 지금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는 하셨을까요? 어제는 잘 주무셨을까요? 오늘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 작고 평범한 일상 안에 어쩌면 마지막 신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을 남기기 시작한 날, 밤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날, 모임을 피하고 집에만 있던 날, 그냥 귀찮다는 말이 늘어난 날, 셔츠 앞 섭이 풀린 채로 조용히 앉아 계시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삶이 천천히 기울고 있다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해를 10년 아니 15년 더 미루는 일. 그건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고 계신다면 우리는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해 그분의 일상 속 신호를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 지금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노인의 마지막 해는 소란스럽지 않고 아주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더욱 빠르게 나타나는 생활 속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를 줄이기 시작한다. 텔레비전, 라디오를 끄거나 무음으로 둔다. 전화나 벨소리에 민감해져 꺼놓는 경우가 많아진다. 방문자 초인종 소리도 시끄럽다며 불쾌감을 보인다. 소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끈입니다. 그걸 줄인다는 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둘째, 음식이 반복된다. 하루 한 끼로 때우는 일이 많아진다. 식탁 위에 며칠째 똑같은 반찬만 놓여 있다. 조리하지 않고 빵우유 과일만 먹는다. 식습관이 단순해지고 반복되며 영양 불균형이 오면 그에 따라 감정도 신체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건 몸이 지친 것이 아니라 살 이유를 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창문이 닫혀 있다. 늘, 계속. 낮에도 커튼을 치고 조명을 켜지 않는다. 환기를 하지 않아 방 안 공기가 무겁고 눅눅하다. 밖은 시끄러워서라며 해가 드는 걸 꺼린다. 햇빛과 바람은 생명을 움직이는 자극입니다. 창문이 닫혔다는 건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심리적 경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귀찮아서 혹은 노화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삶의 끈이 끊기기 직전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분께 전화해 주세요. 엄마 밥 드셨어요? 아버지 내일 날씨 좋대요. 산책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삶은 결코 혼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지혜구나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부모님을 떠올리는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